하윤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있었다. 차가운 유리 표면에 그녀의 숨결이 하얗게 퍼졌다.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서울의 겨울은 매섭게 다가왔고 창밖으로 보이는 강남의 빌딩들은 차갑게 빛났다. 그녀의 손에는 반쯤 마신 커피잔이 들려 있었지만 이미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하윤아, 제발 좀 말해. 민서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얽혀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창밖, 어딘가 멀리 있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 하윤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까지 미워할 줄 몰랐어.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다. 하윤은 고개를 돌려 민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서야, 내가 레즈비언이라는 걸 아버지가 알게 된 순간 나를 아예 지워버리셨어. 나를 딸로 생각하지 않아.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형수랑 결혼하라고 하셨어. 형이 죽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민서의 눈이 커졌다. 뭐? 형수. 그게 무슨 소리야? 하윤은 비틀린 미소를 지으며 커피잔을 책상에 내려놓았다. 아버지는 형의 아들, 그러니까 내 조카를 진짜 후계자로 만들고 싶으신 거야?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나를 가문에서 배제하고 형수를 낳아 결혼시켜서 그 아이를 우리 집안의 정식 상속자로 만들겠대. 민서는 말을 잃었다. 그녀는 하윤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하윤은 손을 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누굴 사랑하든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왜 그걸로 나를 이렇게 짓밟아? 하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그녀는 주먹을 쥐며 떨었다. 하윤아. 민서는 그녀를 끌어안으려 했지만 하윤은 한 발짝 물러섰다. 미안해, 민서야. 나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하윤은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향해 걸어갔다. 민서는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이미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다. 하윤은 아파트를 나와 차가운 거리로 뛰쳐나갔다. 강남의 번화가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어붙은 듯 했다. 그녀는 목도리를 단단히 두르고 한강공원으로 향했다. 바람이 귀를 스치며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한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서서 강물을 바라보았다. 물은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이 비쳤다. 하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의 번호를 바라보았다. 통화 버튼을 누를까 한참을 망설였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아버지의 냉정한 목소리가 들렸다. 무슨 일이냐, 하윤아. 아버지. 하윤은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왜 저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너는 우리 가문의 이름을 더럽혔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같은 딸이 있다는 게 부끄럽다. 형수와 결혼하는 게 싫다면 집에서 나가. 너는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전화가 끊겼다. 하윤은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눈이 쌓인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눈이 그녀의 손을 적셨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가슴은 터질 듯 아팠다. 하윤은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아버지는 엄격했지만 형은 항상 그녀를 감싸주었다. 오빠, 하준. 그는 하윤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도 그녀를 비난하지 않았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하준은 그렇게 말하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하지만 하준은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하윤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했다. 형수, 은주는 하준의 아내였다.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지만 하준의 죽음 이후 점점 더 외로워 보였다.
하윤은 은주를 가족처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나서 그녀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은주는 아버지의 제안을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 그녀도 피해자일까? 하윤은 한강공원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다. 민서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지만 그녀는 혼자 있고 싶었다. 하지만 아파트 문을 열자 민서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하윤아, 어디 갔었어? 걱정했잖아. 민서가 급히 일어나 하윤에게 달려왔다. 미안해. 그냥 바람 좀 쐬고 싶었어. 하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따뜻했고 하윤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다. 아버지한테 전화했어. 민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더 이상 딸이 아니래? 나보고 집에서 나가라셨어. 민서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터무니없어. 하윤아, 너는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너를 몰라주는 거야? 하윤은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그녀의 첫사랑이자 그녀의 전부였다. 두 사람은 대학에서 만났다. 민서는 문학을 전공했고 하윤은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들은 캠퍼스의 벚꽃 아래에서 처음 키스했고 그 순간 하윤은 세상이 자신을 거부하더라도 민서와 함께라면 괜찮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믿음을 흔들고 있었다. 민서야,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걸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한 거야? 그리고 나를 사랑한 거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하윤은 민서를 끌어안았다. 민서의 품은 따뜻했고 하윤은 그 안에서 잠시나마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아버지의 계획, 은주와의 결혼, 그리고 가문의 이름. 이 모든 것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며칠 뒤, 하윤은 은주를 만나기로 했다. 그녀는 은주가 아버지의 계획에 동의했는지 알고 싶었다. 은주는 한남동의 작은 카페에서 하윤을 기다리고 있었다. 은주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하윤아, 미안해. 은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그런 제안을 했을 때 나도 충격받았어. 그럼 왜 거절하지 않았어? 하윤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하윤아,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조카, 민준이를 지키고 싶었어. 내 아버지는 민준이를 가문의 후계자로 만들고 싶어 하지만 내가 너와 결혼하지 않으면 민준이를 해외로 보내버리겠다고 했어. 하윤은 숨을 멈췄다. 그녀는 은주가 단순히 아버지의 꼭두각시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도 피해자였다. 하윤은 손을 뻗어 은주의 손을 잡았다. 언니, 우리 같이 이걸 막아보자. 아버지가 우릴 이렇게 조종하게 둘 수 없어. 은주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여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동맹이 되었다. 하윤과 은주는 아버지의 계획을 막기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다. 은주는 하윤에게 아버지의 사업과 가문의 구조를 자세히 설명했다. 하윤의 아버지, 최 회장은 한국에서 손꼽히는 건설회사 사장이었다. 그는 전통과 명예를 중시했고 하윤이 레즈비언이라는 사실을 가문의 치욕으로 여겼다. 아버지의 약점은 뭐지? 하윤이 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은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다. 내 아버지는 회사 주주들 앞에서 항상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 만약 내가 공개적으로 아버지의 행동을 비판한다면 그 이미지가 흔들릴 거야.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고 민서는 전폭적으로 지지했다. 하윤아, 내가 이걸 해낼 수 있어? 그리고 내가 항상 옆에 있을게. 며칠 뒤, 하윤은 아버지의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그녀는 주주들 앞에서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윤은 아버지의 비서로부터 협박 전화를 받았고 누군가 그녀의 아파트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주총회 날, 하윤은 검은 정장을 입고 회의장에 들어섰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민서의 손을 잡은 순간 용기가 솟았다. 민서는 하윤의 옆에서 그녀를 지지하며 미소를 지었다. 하윤은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다. 저는 최하윤, 최 회장의 딸입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의 부당한 행동을 폭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다.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저를 레즈비언이라는 이유로 가문에서 배제하려 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형수와 강제로 결혼시키려 했습니다. 이건 가족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권력과 명예를 위한 조작입니다. 최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하윤을 노려보았다. 하윤아, 그만해라. 너는 이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하지만 하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아버지, 저는 더 이상 당신의 꼭두각시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을 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겁니다. 주주들은 충격에 빠졌다. 몇몇은 하윤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윤의 용기는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민서는 하윤의 손을 꼭 잡으며 그녀를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주주총회 이후 하윤은 아버지의 분노를 온몸으로 느꼈다. 최 회장은 하윤을 집에서 완전히 쫓아냈고 그녀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 하윤은 민서의 아파트로 옮겨와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한편 은주는 민준이를 지키기 위해 최 회장과 계속 협상했다. 하지만 어느 날 은주가 하윤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다. 하윤아, 내 아버지가 민준이를 해외로 보내기로 결정했어. 그리고 나를 회사에서 쫓아내려 해. 하윤은 분노로 떨었다.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어. 우리가 뭘 더 해야 할까?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하윤아, 내가 주주총회에서 한 행동은 용감했어. 하지만 내 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이기려면 더 큰 무기가 필요해. 하윤은 민서와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최 회장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를 모으기로 했다. 하윤은 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을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최 회장이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고 경쟁사를 부당하게 압박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하윤은 배신을 경험했다. 그녀가 믿었던 한 직원이 최 회장에게 정보를 넘겼고 하윤과 민서는 위험에 처했다. 어느 날 밤, 민서가 하윤의 아파트로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그녀를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민서는 겁에 질렸지만 하윤에게 전화해 도움을 요청했다. 하윤은 즉시 민서에게 달려갔다. 그녀는 민서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간 뒤 그녀를 꼭 끌어안았다. 민서야, 미안해. 내가 너를 위험하게 했어? 민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아, 난 괜찮아.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어. 그날 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안고 잠들었다. 하윤은 민서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녀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윤과 민서는 증거를 모아 언론에 제보했다. 최 회장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자 그의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다. 주주들은 최 회장을 불신하기 시작했고 그의 권력은 흔들렸다. 하지만 최 회장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그는 하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그녀가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하윤은 법정에서 아버지와 대면해야 했다. 법정에서 하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제 정체성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는 레즈비언이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억압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민서는 법정에서 하윤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하윤을 자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은주도 법정에 나와 하윤을 지지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품에 안고 최 회장의 부당한 행동을 증언했다. 재판은 길고 힘들었지만 결국 하윤의 승리로 끝났다. 최 회장은 자신의 비리로 인해 회사에서 물러났고 하윤은 자유를 얻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하윤과 민서는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벚꽃이 만개한 길을 걷던 하윤은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여기까지 못 왔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윤아, 우리가 함께라서 가능했어. 앞으로도 항상 같이일 거야. 은주는 민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하윤과 민서를 자주 만나며 가족 같은 관계를 이어갔다. 하윤은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민서는 그녀의 첫 소설을 출간했다. 하윤은 가끔 아버지를 떠올렸다. 그는 여전히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지만 하윤은 더 이상 그의 인정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한강변에서 하윤과 민서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고 그들은 새로운 봄을 맞이했다.